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벽에 턱 하고, 요새 친구들 말로 하면 이제 뇌생남 뭐 이런 그거 어떻어, 좀 더 우월한 존재들, 좀 더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만남을 좀 꺼려요. 짱이었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갈자리들의 어떤 또 문제가 뭐냐면, 상대를 좀 컨트롤하려고 지적인 공유나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쪽에서 의외로 뭐 연애의 감정을,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듣자보는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비가든 살든 구독 다시 별자리 방송. 참부TV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이제야 듣다 보면 묘하게 틀어맞는 방송 전문 TV 별자리 정보의 이야만 자메이카입니다. 자, 2020년 경자년, 안타깝죠. 연애하기 조금 버거운 별자리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건 2020년하고는 딱히 또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요, 요거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천문TV 컨텐츠에서 계속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을 드릴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물병자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43년까지는 시대와 시대를 넘어가는 조정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벌어지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모든 어떤 시스템들이 몽창 다 박살이 나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말씀. 정치적인, 그 다음에 연애, 뭐 비즈니스, 트렌드, 이런 것들이 계속 빠르게 바뀌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썸이나 연애, 그리고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회생활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 릴레이션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12별자리를 나누는 이 또 카테고리 중에서는 이 사원소 말고도 카디날, 픽스드, 뮤터블, 카디날 시작하는 힘, 그 다음에 픽스드 고정하는 힘, 그 다음에 뮤터블 변형하는 힘이라는 또 이 별자리의 분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별자리들은 무엇이냐, 바로 픽스드 별자리, 고정하는 힘, 시스템을 보존하는 힘.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굉장히 고집이 센 별자리라는 뜻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병자리 시대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빠르게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처럼 이제 나이가 막 40살, 50살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친구들은 뭐 유행어라든지 뭐 말줄임이라든지 그 같은 세대들끼리의 어떤 트렌드나 유행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황소자리, 사자자리, 정갈자리, 물병자리, 요 4개의 별자리가 이 트렌드를 빨리 못 쫓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설명 그만두고 황소자리부터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황소자리, 오감만족의 별자리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려요. 황소자리는 이 오감이 가장 만족스러워야지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황소자리들은 이 오감이 만족하게 되는 그 타이밍도 엄청 많이 따지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본인들은 이것을 이제 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별자리 입장에서는 이 좀 지겨운 것,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황소자리들은 처음에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육감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우직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상이 진해요. 특히 남자들은 뭐 눈썹도 진하고 덩치도 좋고 우람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판미주의자의 어떤 그 형상을 띠고 있거든요. 속된 표현으로 있어 보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나의 어떤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투자도 아끼지 않고 뭐 이제 이런 별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연애를 이제 딱 하기 시작하면은 잘 먹고 돌아다니고, 뭔가 갤러리의 어떤 그림 전시라든지 이런 데 또 잘 돌아다닐 수도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벽에 턱 하고 막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황소자리들이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좀 잘 안 돼요. 심지어 어떤 황소자리들은 이제 앞별자리인 양자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은 또 울컥하는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그 뒤에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의 어떤 또 영향을 많이 받으면 약간 산만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막 답답합니다.
자, 뭐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황소자리들은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꿰뚫어보는 이런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벽처럼 턱 하고 막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요것을 이제 황소자리들 본인들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황소자리들과 연애나 썸을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피로회복엔 애너라이즈. 자, 그리고 사자자리. 사자자리는 이제 일단 여성분들은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남성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남자가 뭐 돈이 많고 인물이 좋고 키가 크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저 사람한테는 뭔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는 굉장히 멋진 연애 상대라는 거죠. 뭐 요새 친구들 말로 하면 이제 뇌생남 뭐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뇌생남 이해할 수 없어요. 뇌가 섹시하면 뭐합니까? 그거 어디다 써. 근데 이제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화려한 여자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런 화려함도 갖추고 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라면 베리 굿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 또 그런 상대를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사자자리들은 결국 자기들의 어떤 본성이 나와요. 뭐냐면 상대보다는 약간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나오거든요. 영적으로 훌륭하든지 지식이 많던지 학식이 많던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서로 많은 만남이나 데이트를 갖게 되면은 사자자리들도 자기들이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동등한 선상에 이렇게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자자리들이 원래 본인의 모습이었던, 자 이제 짐을 섬기거라, 뭐 이런 이제 액션들이 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요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자자리 분들은 지혜롭게 이런 지점들을 넘어가겠죠. 사자자리들은 본인보다 좀 더 우월한 존재들,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만남을 좀 꺼려요. 그냥 어떤 무리에서 내가 짱이었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머무르는 사자자리가 되면은 이렇게 옹졸한 사자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자자리랑 연애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참고를 하시고, 사자자리 본인들도 그냥 내 왕국에 이렇게 안주하면서 사는 그런 사자자리는 아닌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스킵하면 변사체가 된다. 자, 정갈자리. 이 정갈자리 진짜 저도 정갈자리지만 깝깝합니다. 일단 이제 연애를 좀 하려고 하면 이 의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혹은 연애를 하다 보면,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 이게 타이밍이 이렇게 딱 있으면 훅 치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편 별자리들이 이렇게 빠르게 연애하고 타이밍을 딱 재는 걸 좋아하는 그런 별자리면 이 연애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지점들을 정갈자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나는 신중하게 지켜본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상대는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거야. 요걸 알아야 됩니다. 요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일단 또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은 정갈자리들의 어떤 또 문제가 뭐냐면, 상대를 좀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새끼 안 어쩔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정갈자리들한테 그런 기질이 그냥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자각을 하느냐, 아니면 그 에너지를 안 좋게 쓰느냐에서 이 연애 혹은 썸이 결판이 나는 거죠. 연애를 했는데 너 이거만큼은 내가 뜯어 고치고 연애 그만둔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갖는데, 그런 마인드 갖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과 성향이 있어요. 그것을 커버하고 사랑을 하던, 그 부분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던가. 아무튼 이러한 연유로 정갈자리들은 빠르게 변하는 이 트렌드의 시대에 연애하기에는 많이 안 좋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픽스드 별자리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는 이거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그냥
연애하고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병자리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카타르시스,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낄 때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센세이션한 정보들을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뭔가 특이하고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형태로 정보를 전달했을 때의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물병자리들은 대개 다른 별자리들이 연애를 하거나 뭘 할 때 뭐 잦은 연락과 뭐 집에 잘 들어갔냐, 뭐 오늘 뭐 했냐, 점심 뭐 먹었냐 이런 식의 연락들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애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시대보다 앞서가는 트렌드를 빨리 캐치하는 별자리이기는 하지만 다른 11개의 별자리도 고려는 해야죠. 그래야 이게 연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이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물병자리들이 정말로 과연 연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부터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물병자리들과 연애를 하시거나 연애를 하려고 하거나 물병자리 본인들도 그렇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물병자리들은 살갑게 다가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잘 알고 있고 물병자리들과 연애를 하거나 요새는 삼귀다라고 한다며 사귀는 거 말고 삼기는 뭐 이런 그게 썸인지 뭔지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지적인 공유나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쪽에서 의외로 뭐 연애의 감정을, 애틋한 감정을 느끼거나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온라인 상에서 그냥 카톡이나 뭐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지적인 유희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복잡한 미묘한 영화를 보면서 정보를 나눈다든지 이런 지점들이거든요. 아무튼 뭔가 좀 많이 달라. 뭔가 이렇게 딱 비유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어이가 없네. 자, 아무튼 카디날 별자리, 픽스드 별자리, 뮤터블 별자리 요 세 가지 유형의 별자리 중에서 참 연애하기 힘든 요런 별자리로 픽스드 별자리, 고집 씬 별자리 한번 알아봤습니다. 스스로도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소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혹시 황소자리, 사자자리, 정갈자리, 물병자리는 아닌지 또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4개의 별자리들이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아우라나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이제 만남을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연애를 할 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 보자 라고 해서 천문TV 저 자메이카인이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뭐 두서없이 막 이렇게 떠들어 봤는데 그래도 뭔가 공감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해 주시고요. 저 자메이카인은 다음 컨텐츠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